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계행, 연불, 참선, 기도를 다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까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행을 지키는 부담감 또는 연불, 참선, 기도 뭐 이거 다 해야 된다는 분리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가오기도 하고, 보통 불자들 같은 경우도 뭐 천수경이 기본이고 반야신경이 기본인데 두 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아메타경이 좋다니까 아메타경도 하다가 또 지장경도 하다가 금강경은 더 좋대요. 또 금강경 하다가 그러니까 그 하루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행이란 부분에 지키는 건, 계행은 5개와 이제 보살 그 10선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님들은 뭐 몇십 가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계행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성을 가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계행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계행이라는 의미는 개차라는 말도 있는데, 열고 닫는다. 어느 때는 개를 열었다가 어느 때는 개를 닫았다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다고 물에 빠진 낭자를 구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았다고 안 구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인 왜 그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선이 증정하면 더욱더 해야 할 것이고, 악이 증정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가 중심이 돼서 그걸 보고 가름하고 하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참선을 이렇게 제자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수 한 마리가 휙 뛰어서 저쪽으로 휙 가는 거야. 좀 있더니 포수가 와가지고 탁 사수 못 봤어. 그러니까 참선하던 스님 눈이 번쩍 뜨고 저쪽으로 갔거든. 가기 좀 금방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저쪽으로 가서 가게 됐어. 반대로 막 뛰어갔어. 그래서 가만히 하니까 부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했네. 마음에 걸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어. 세준이시여,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문이 수행자가 더욱더 그렇다. 저는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 제자야, 거짓말해서 선의 보탬이 됐다면 해도 되느니라. 거짓말해서 악의 보탬이 됐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편적인 말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 과정 속에 나는 과보심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파하기도 한다. 그리고 진정한 개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개가 필요한 것이지, 계행을 위한 계행을 하면 그는 개에 집착된 자요, 남을 불편하게 하며 그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여름에는 노천에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토굴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좋은 장소와 좋은 데 가서 수행하는 것도 나는 막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면서도 고기를 먹는 사람도 나는 막지 않는다. 이렇다한 기존과 규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건 나는 알고 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세 끼를 먹는 사람 나는 막지 않는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 몸이 허약한 사람은 세 끼를 먹어야 할 때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고기를 먹어야 할 때도 있고, 이미 세 가지 깨끗한 고기는 남이 이미 죽여서 누가 없애도 없애야 할 것, 또는 이미 스스로 죽어 있는 것,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이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인과가 있어서 힘들므로 그러므로 그런 것이 계다. 그러니 어느 땐 열고 어느 닫는 것이 그것이 반야 지혜의 몸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지킬 수 있는 그 계는 네 스스로 선의 보탬이 되면 해도 괜찮으니 오늘은 너의 거짓말은 선의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제자야, 그리 행하라. 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담감.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연불, 참선. 원래는 이게 말은 틀리지만 근본적인 그것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기도도 사마타와 같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참선도 고요히 적정 속에 정에 들어 정은 고요함 속에 고요하다는 의미는 더 고요하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더 고요하다면 아주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적정의 그 열바나 니르바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참선은 사마타적인 부분이라 내가 집중해서 뭘 한 줄 모른다 하는 것은 편중된 집중이고 그 삼매라는 의미에는 통찰된 부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또는 참선, 연불은 소리 내어 내가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경을 내가 독송하고 읽거나 하는 거 연불이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연불은 지금 여기란 뜻이야 사실은. 왜? 부처님의 경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를 내가 소리 내는 걸 듣고 또 글씨를 보니까 어때? 읽어야 되니까 보고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염자가 생각염자인데 이게 이재금자에다가 마음심자 쓰니까 지금 여기란 뜻이지. Here and now 이런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불이란 말은 소리 낸다는 의미로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소리 내서 머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계층에서 경전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연불하거나 이걸 다 하나를 막 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지잖아. 근데 원래 하나를 정해서 딱 하면 오늘은 이걸 쫙 정해야겠다 하고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참선할 때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통찰 명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빠사나 같이 그 알아차림 쪽으로 가서 마음 챙김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가나선 같이 화두로 갈 수도 있고. 그 화두라는 말은 화두,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간화, 그러니까 볼간짝 화. 말하기 이전을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 말하려면 말하기 이전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건데 사람은 말하는 걸 가버리거든. 말하려면 현재에 소통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마치기 위한 그 개념적인 일종의 이 관념을 이걸 바꿔서 말을 해야 되잖아. 우리 그것을 듣는단 말이야. 근데 가나는 그 전을 보는 거지. 말하기 전을 보고 본래 거꾸로 피드백 한다는 말이 금방 알아듣는데 원래 거기서 피드백이라는 말을 하는가 원래 영어로 말 안 해서 그렇지. 예? 화두선이라 뒤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듣는 기 거듭 듣는다. 듣는 기 거듭 듣는다는 말은 이제 상대방 듣는 원천적인 근본의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 말하기 이전에 원천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귀, 코, 입, 몸에서 경험된 기억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제 어떤 자기가 어떤 기준이 생긴 관점이 된 그 파트에 거기 있는 거거든. 근데 보고 듣고 눈, 귀, 코, 입에서 경험된 기억의 데이터 쓰지 않는다면 그걸 조기온 오온이라 그래서 오온이라고 표현하거든. 그걸 조기온 오온하면 개공, 글로 꿰뚫어 대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 늘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생각이 가려서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한 거다 그랬고, 마음속에 생각이 내려놓아서 생각 아닌 마음을 보면 그게 오하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 염불, 참선, 기도, 요즘에 뭐 명상 시대가 오니까 통합증은 참선인 말을 통합해서 명상이라 한단 말을 쓰는데 굉장히 그 좋은 용어로 생각이 돼요. 그 말은 명상이란 말이에요.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떤 거 다 통합적으로. 근데 앞으로 시대는 명상 시대다, 참선 시대다, 그리고 기도의 시대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 사실은. 왜냐하면 기도나 명상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다른 말은 기도예요. 기도의 다른 말은 참선이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부분을 대해서 통찰, 이빠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지. 그걸 차례대로 인간의 사고와 방식의 패턴대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이제 이빠사나 수행, 사념초간이다. 염초간에서 37 조도품 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려서 단계 들고 나가서 실각지로 깨어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신수심법인데 신 몸을 알아차리고 수 느낌을 알아차리고 심 그냥 마음 알아차리고 법 그런 마음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다. 그럼 알아차림이 뭐냐? 알아차림은 있는 마음, 그걸 아는 마음, 벌써 일어나 버렸네. 일어난 마음, 그리고 하려는 마음, 의도, 이것을 동시에 한 번에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알아차림은 대상을 지나가며, 알아차림은 꿰뚫어 지나가며 멈추지 않으며 생각이 아닌, 우리 데카르트 이런 말 했잖아. 나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누구 철학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 한 단계 위에 있어. 굉장히 어렵다는 철학자인데 이름이 지금 스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라 했냐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나는 생각이 아닌 곳에 존재한다 이랬어. 응? 한 단계 더 위지 않아? 생각 아니게 존재한다. 이게 서양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뭘 좀 보고 배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사고의 형식이나 관념이나 프레임을 가지고는 해득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냥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얘기하는 어떤 프레임이 쌓여진 우리의 그 버전 가지고는 이 속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 염불, 이제 참선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다 하나다. 이제 별개로 참선만 이렇게 해서 글을 묻지 마라. 참선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편협된 잘못된 공부를 하고 얘기하는 거지. 글 없이 글을 보는 법으로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글을 보면 글 이전의 모습을 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글씨를 보잖아. 글씨를 보면 종이가 안 보이고 종이 보면 글씨가 안 보이는 위치인데, 근데 우리는 글씨 속에 숨어있는 또 배경과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하나 있거든. 그거를 이제 어떤 메시지로 얘기를 해도 그걸 알아듣는 거지. 야 이놈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놈아 이 소리가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 들리는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들을 때 야 이놈아 욕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뭐 그런 의미하고 같아. 언어의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언어 이전에, 글 이전에 불임 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하나 하면 다 통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대로 딱 하는 거지. 우리가 검색어를 찾을 때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내놓잖아. 이렇게 검색어 쭉 내놓는 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 다 통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지만 꿰뚫고 지나가면 하나로 통용되는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의 근본의 눈을 열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느낌이 기도해야 되겠다면 기도하고,
참선 좀 해봐야겠다. 한번 그대로 하고 되고. 근데 기도하고 참선하고 또 연불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일종의 분별심이 생긴 이유인데 그는 보통에 접근하는 자기 어떤 사고의 패턴에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너무 빨리 가려든지 뭘 빨리 하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한 가지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수행 있잖아. 천통수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뭐 참선한다 그러면 거창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다 통용되는 말로 하나로 쓰시면 돼요. 참자가 참여할 참자가 원래 이 참자가 코가 원래 여기 코 세 개가 그려지는 거 원래 코가 몇월 팔자에서 이 마음을 심히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의 선정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참으로 진정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걸 이제 참선 그러는 거 원래는. 이제 그것을 간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지. 뭐 부담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일상에서도 뭐 회사에든 무슨 일 할 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리고 그걸 계속 연계해서 이렇게 마인드 맵을 그려서 내가 쭉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